일단 항암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 정수가 이제 작년 처음 9월 달에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이 돼서 항암 치료를 하고, 지금 현재는 다른 애들하고 별로 차이 없는 건강한 상태로 유지요법 치료만 하는 상태입니다. 정수는 지금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항암 치료를 받느라 학교에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의사요? 의사가 꿈이에요. 왜? 먼저는 병 걸린 애들을 치료할 수 있잖아요.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늘 푸른 교실. 치료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병원 내 학교다. 이곳에서는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정규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는 모아보는 거야. 사탕 하나 있어. 응, 알겠지? 그냥 놔둬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라는 그 과정, 그러니까 성장과 발달을 하는 과정인데, 성장이라는 것은 치료받는 동안에 약간 떨어집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나고 나서 성장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이라는 것은 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기능을 배워나가야 되는 건데, 그 시기에 자기가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운 경우에는 그게 평생 2년, 3년이 늦어서 결국은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제 시기에 배워야 될 거를 그 시기에 가르쳐 줌으로써 그 애가 그 치료가 끝나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 돌아갈 때 그 사회의 구성원과 같이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목적입니다. 병원 학교에서 받는 수업은 정규 교육의 출석 일수로 인정된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환자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또래들과 같은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다. 예전에 그 부모님들이 이 소아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학교 가서 휴학계를 내는 거였는데, 그 휴학계를 내서 학교를 못 간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학교 가기 싫어하던 애들이 마치 그 성인이 회사에서 그 잘려서 회사를 못 나갈 때 느끼는 좌절감을 느끼듯이 아이들도 똑같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르게 아이들은 아이들로서 자기들의 직업이 학교 다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병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정규 교과 수업 외에도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 어떤 것인지 알기 쉽게 알려주기도 한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왜 갑자기 병원에 와서 이런 치료를 받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지. 여기는 혈관이 없지. 자신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지 이렇게. 여기. 얘 아플 것 같아? 안 아플 것 같아? 아플 것 같아? 주사를 나오니까 그냥 편안한 내가 의사가 된 느낌. 아 그래? 네. 그럼 나는 맨날 편안한 느낌으로 주사 놓겠네? 네, 이제. 아니다 나는. 니네 세혁이 같이 막 울고 그러면 안 아프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고 나도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2002년 미국의 맥밀란 자선단체에서 437명의 소아들을 대상으로 소아암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아이들이 소아암이 유전되거나 전염되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등 소아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의 수석 간호사인 마틴 레드위크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암에 대해 얘기할 때 솔직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실제로는 암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암에 대한 잘못된 상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자기의 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서 그냥 부모가 끌고 오니까 병원 와서 주사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수동적으로 치료를 받을 때와 자기의 병이 뭔지를 알고 싸워야 될 적이 뭔지를 알고 능동적으로 치료를 받을 때 치료의 결과도 상당히 다르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래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9살 형록이. 가난한 사람이 보이라도 못하고 죽게 된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안 좋은 적도 있는 것이다. 형록이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치료 중이다.
뽑은 데는 어디지? 여기? 집중적인 항암 치료가 그렇고. 끝나고 한 달에 한 번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 형록이는 소아암에서 가장 많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2002년 4월 중순경에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이제 항암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제 11월 경부터 유지요법 치료 중입니다.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더 치료받으면 치료가 종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록이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되도록 아프기 전처럼 일상생활을 해왔다. 5대. 보통 애들이 경험하는 거를 형님도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특별히 수치가 낮다든지 뭐 이럴 때만 조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가족에게나 본인에게나 긍정적이고 치료에 더 효과적일 거다. 소아과 전공이 김남균 씨. 김남균 씨가 소아과를 전공으로 택한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15살 때 악성 림프종이 발병해 투병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열이 나고 그래? 땀 안 흘리잖아. 아이고. 같은 병원의 소아과 전문의 유철주 교수는 김남균 씨의 주치의였다. 틈나는 대로 김남균 씨와 함께 소아암 병동을 찾는다. 많이 힘들지? 선생님도 중학교 2학년 때 아팠거든? 유철주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았어. 근데 치료 잘 되면은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기운 내고 기운 나? 기운 내고 조금만 참자. 기운 내.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의사 생활을 시작할 때 유철주 선생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요. 이게 일반 청진기와는 달리 그 소아용 청진기예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로서의 꿈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아시고 좋은 소아과 의사가 되라고 저희 선생님께서 저한테 생일 선물로 보내주신 청진기고요. 그 힘든 전공의 생활을 할 때도 이제 이 청진기를 메고 다니면서 환자를 볼 때마다 더 열심히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 같은 훌륭한 소아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환자를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가시고기. 이 책의 결말 기억나십니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었던 아이가 골수이식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죠. 하지만 사실 백혈병에 걸린 많은 주인공들이 그동안 비극을 맞았습니다. 이 러브스토리나 가을 동화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사랑하는 이를 두고 눈을 감았는데요. 이 때문인지 소아암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소아암의 치료 성적은 매우 높은데도 말이죠. 이 꿋꿋하게 병과 싸우고 또 이겨낸 아이들. 희망 80%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아이들을 만나봅니다. 부산 소아암 완치 모임인 오뚜기의 회원들. 한 달에 한 번씩 소아암 병동을 찾는다. 오뚜기 아이들도 바로 이곳에서 투병 생활을 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곳 아이들의 속내를 잘 안다. 자기는 안 놀아. 자기가 아프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남들과 다를 게 없으니까 곧 용기를 내고 세상 나오고 부모님만 잘 듣고 잘 먹고 그러면 될 거예요. 치료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요. 그냥 잘 견뎌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하는 대로 잘 참아주고. 소아암 치료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뚜기 아이들은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니다. 저는 3개월 치료받고요. 걸음도 못 걸었어요. 지금 진짜 많이 나아진 거예요. 행복해요. 대표적인 성인암과 소아암은 종류도 크게 다르고 치료율에도 많은 차이가 난다. 특히 백혈병의 경우엔 아이들이 더욱 완치율이 높다. 소아암의 특성 때문이다. 소아